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김정은의 첫 번째 애인인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이 12월 12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베이징 공연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한 채 평양으로 복귀했습니다. 단순한 문화공연 취소가 아니라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자 회복 단계로 접어들던 중북 관계에 찬물을 붓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만든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은 당초 12월 12일부터 3일간 중국 고위관리 등 2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대규모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일반인들에게 표를 팔지 않았으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문화부가 표를 배분해서 당, 정, 군, 주요 간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준비됐습니다. 티켓 앞면에 증정 표인이 남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지만 공연에 대한 중국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 15,000위안, 약 2,500달러의 암표가 거래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 공연이 지난 10월 북한의 전승절 행사 당시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북한 방문에 이어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본격적인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신화통신 등은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 이유에 대해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 취소 이유로 가장 유력한 것은 김정은이 12월 10일 직접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중국 최고위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돌출 발언을 접한 중국 측이 공연 관람인사의 격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가 포함된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정치국원 레벨에서 차관급인 부부장 레벨로 대폭 하향 조정하자 김정은이 이러한 중국 측 조치에 반발하여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와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연 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11일 리허설을 관람한 중국 측은 공연 내용이 김정은 개인 숭배와 우상화 일색이어서 난색을 표명하며 일부 조정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설명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모란봉 악단 리허설을 본 뒤에야 공연 내용을 파악한 중국 측 관계자들이 예술에 사상을 섞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등 김정은 우상화 관련 노래를 공연 프로그램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첫사랑인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은 우리 공연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고 지도해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점 하나 토시 하나 뺄 수 없고 뺏어도 안 된다고 반발했고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리허설 내용에 북한의 핵 보유를 과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중국 측이 문제를 삼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지원 중단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군병력을 증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철수시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인권 민주화운동 뉴스센터는 12월 13일 중국이 북한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석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하고 중국군 신속대응부대 2천여 명을 국경지역에 긴급 증파하자 이에 격노한 김정은이 모란봉 악단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일 경우 중국 최고위층이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격노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첫 번째 해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중국 측 입장에서는 무척 화가 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정부 홈페이지에서 모란봉 악단 관련 흔적을 지우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숭타오 부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휘 제1부부장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취소된 후 대외연락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사진이 사라지고 더불어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를 설명했던 내용들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는 이번 공연 취소가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에 대한 중국의 불만 때문이었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김정은이 계속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류윈산 상무위원의 지난 10월 북한 방문으로 호전되는 것 같았던 중북 관계가 이번 사태로 매우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추이징 상하이 통지대 교수 역시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직후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이번 공연을 관람했다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위배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 소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관련 배경과 파급 영향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태는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변덕스러움과 비밀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중북 관계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AP통신도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가 중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베이징 공연 취소로 인해서 이런 김정은 정권의 즉흥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행태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도 김정은을 국제적인 외톨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한 북한 무역업자는 12월 14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란봉 악단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북한인들조차도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면서 김정은이 자신이 국제 외톨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최고 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는 김정은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지도자인지 국제사회에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김정은이 중국 지도부에 자신의 위상을 확실하게 과시하고 싶어서 모란봉 악단과 공원 국가 합창단으로 구성된 1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연단을 파견했으며 수개월 전부터 두 예술단이 공연 준비를 위해 합동 연습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인 또 다른 북한 관계자도 해외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무역 주재원이나 외교 인력들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북한이 국제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왕따형 독재자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 엘리트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미숙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북한 정권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그렇다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요? 또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0일 김정은이 최근 개보수를 마친 평천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곳에 올리신 역사에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유의 핵탄, 수소탄이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폭발의 위력을 700에서 1000배까지 증강시킨 핵폭탄입니다. 핵 분열과 핵 융합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과 프랑스 5개국만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의 기본 재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해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의 일종인 삼중수소를 순수하게 추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핵 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순간적으로 핵 융합을 일으키는 초기 연구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높은 수준의 핵 융합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한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블러핑에 불과한 것일까요? 일부 북핵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사용되는 중수소나 리튬6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폭발력을 증강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폭 핵 분열탄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물질을 일부 확보해서 기존 핵무기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놀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 역시 북한이 오래전부터 수소폭탄과 관련된 핵물질을 다루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영변 핵시설 안에 건설해 왔다며 북한은 이 시설에서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하고 이를 기존 핵폭탄 위력 증강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그는 다른 국가의 불안정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중북 관계가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라는 변수를 만나 다시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 당국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12월 15일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당국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고문방지위가 중국이 지난 11월 제출한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이후 이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 인신매매 희생자 등을 포함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로 북송시킨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성폭행, 강제 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며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위원회의 펠레스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도대체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중국 당국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87년에 고문방지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한국은 1995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최됐던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을 1차 당국회담으로 부르면서 회담 정례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2차 회담 일정은 잡지도 못했습니다.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이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측이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은 내년 3, 4월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을 의제로 한 실무회담을 따로 개최하는 투트랙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을 내년 3, 4월에 재개하자고 요구한 것은 5월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회담의 성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당국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모두 6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 교환,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 통신 등을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우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12월 12일 오후 6시 20분 마지막 수석대표 접촉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고 한국 측의 12월 14일 오전 10시 회담 속개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12월 15일 오후 당국회담에 북한 측 수석 대표였던 전종수가 속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결렬된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남북관계 전망이 더욱 암담해졌다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습니다. 담화는 남한 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시범농장이니 병해충 퇴치 문제니하는 당국회담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시시껄렁한 문제들을 나열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남측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합의를 난폭하게 어기고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들을 잔뜩 들고 나와서 인위적 난관과 장애를 조성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담화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한국이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놨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개혁개방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대외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폭압 속으로 가두는 잘못된 선택을 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고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 자체를 결렬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의 손을 다시 한번 뿌리친 것이죠. 과연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이런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를 어렵게 할 것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통일로 가는 길이 오늘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북한과 재미 종북 세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드리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또 더 나아가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드린다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더 충실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